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 이걸 가지고 아주 특별하고 좀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땅, 그중에서도 태백산 같은 영험한 산들에 숨겨진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에너지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 한국의 산천이 품고 있는 그 본질적인 힘, 그러니까 이른바 산천의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왜 이 강력한 에너지가 여태껏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민족의 오랜 이상 홍익인간 개념과 어떤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 홍익인간이요? 네. 더 나아가서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딱 찍어서 이때부터 어떤 시대적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강연 내용, 특히 태백산의 전기에 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우리 땅에 숨겨진 힘, 그리고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홍익인간, 또 다가올 변화의 시점까지 마치 암호 해독하듯이 그 의미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말하는 산천의 기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수련이나 아니면 옛날 조상들이 썼다는 원력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해 보고요. 또 자료가 정의하는 홍익인간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 힘을 쓰는 방식이 왜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과 연결되는지 이걸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민국의 지금 산천에 영산의 기운을 쓴 적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보통 산에 가서 좋은 기운 받는다 할 때 그 느낌? 그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느끼거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산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건 그 산에 깃든 신들, 그러니까 산신들의 원력이지 산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자료 표현을 빌리면 산신들의 기운은 썼지 이 산에 힘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공간에서 나오는 힘에도 종류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산신의 원력하고 산천 자체의 기운. 그럼 그 원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힘이었는지 자료에서 좀 더 설명해 주나요? 네, 설명합니다. 이 원력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현되는 힘으로 묘사돼요. 예를 들면 뭐 병을 낫게 하는 치유 능력이라든지 땅속이나 멀리 있는 걸 보는 투시력,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같은 것들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걸 통틀어서 도술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인용된 부분을 보면 도술의 힘은 여러 가지래 있습니다. 원력은 산의 기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산신들의 기운을 쓰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즉 이건 산신이나 혹은 뭐 조상신 같은 존재들의 염원이나 능력을 빌려서 쓰는 거지 산천이 태초부터 간직해온 순수한 자연 에너지를 직접 쓰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력은 과거 인류가 성장하고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뭐랄까 필요한 도움이었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요. 알겠습니다. 원력은 과거 인류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일종의 초자연적인 도움이었다면 그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산천의 기운은 왜 지금까지 쓰이지 않고 마치 봉인된 것처럼 보존되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가올 홍익인간 시대를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익인간 시대에 쓰려고 이 기운을 계속 물고 있는 거죠. 라는 구절이 바로 그 답이에요. 아,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은 그냥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작점, 즉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서요. 이 강력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그리고 공적으로 쓸 준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산천이 그 기운을 온전히 품고 기다려왔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해 가장 귀한 보물을 아껴둔 것처럼요. 인류 전체가 성숙한 홍익인간 시대를 위해 준비된 에너지라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정확히 어떤 상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우리 홍익인간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네, 자료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아주 독특한 틀로 설명하는데요. 전체 과정을 100%로 봤을 때 앞에 30%는 진화의 단계고 나머지 70%는 성장의 단계라고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0%에 해당하는 성장 과정을 완전히 마친 존재, 그 존재를 비로소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겁니다. 아, 성장을 마친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네, 그 이전 단계, 즉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는 인간으로 보고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성장하는 동물로 봅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물이에요. 그럼 성장을 다 했으면 사람이 되는데 그걸 보고 홍익인간이라 그래요. 이렇게요. 따라서 홍익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을 넘어서 내면적 성숙과 완성을 이루고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자기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존재. 이렇게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 30%, 70% 비율의 근거나 세부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게 이 자료에서 홍익인간을 정의하는 핵심 틀인 거죠. 진화 30%와 성장 70%를 거쳐 완성된 사람이 곧 홍익인간이다. 네, 독특한 정의네요. 그럼 이 성장을 마친 홍익인간들이 마침내 그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산천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그 사용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앞서 말한 원력처럼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일까요? 자료는 그 지점에서 또 한 번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산천의 힘을 쓰는 방식은 과거의 원력처럼 개인적인 도술이나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해요. 대신 바르게 사는 법을 통해 그 힘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설명하죠. 바르게 사는 법.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 쓸 힘이 이 산천의 힘들을 쓴다는 부분입니다. 즉, 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이치, 즉 자연의 조화로운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게 산다. 이 개념이 여전히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에서 혹시 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나 삶의 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게 무슨 도덕적인 강령이나 거창한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의 실천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친구, 동료, 사회 등등 모든 관계에서 자연의 이치에 맞게 소통하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르게 사는 거라는 거죠. 아, 상생이요? 네, 특히 말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성장을 마친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말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같이 살면 대화를 잘해야 돼.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관계 속에서의 소통, 특히 말이 바르게 사는 것의 핵심이다. 이건 좀 의외면서도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가 뭐냐? 서로가 상생으로 도울 때 부부가 돼요. 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돕는다는 건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고 싶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리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건네는 걸 포함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상생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할 때 사람이 하는 말이고 라는 구절처럼 사람, 즉 홍익인간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사실 전달을 넘어서요. 듣는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올바른 길을 생각하게 하는 힘, 즉 진리와 바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바른 말을 건네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바른 행동을 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고 이게 곧 자연의 힘, 즉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산천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쓰는 힘, 이게 자연의 힘입니다. 원력하고 힘은 다른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원력처럼 외부의 특별한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을 위해 바르게 소통하고 행동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활용하는 길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상당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거대한 에너지를 움직인다. 이런 발상이죠. 아주 구체적인 연도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때부터 이 산천의 힘을 본격적으로 쓰기 위한 움직임 혹은 시대적 전환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걸 마지막에 힘쓴다. 이게 언제냐? 2025년부터 힘을 쓰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감춰져 왔거나 잘못 알려졌던 것들, 부조리한 관행이나 구조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기존의 질서나 권력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모든 걸 흔들어가지고 이걸 바르게 잡아간다고 표현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언급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마치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청소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과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네, 바로 그 정리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잘못된 이 간섭이나 힘을 축적해놨던 거를 이 2025년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처럼 과거의 오류나 부조리가 드러나는 현상들은 표면적으로는 혼란과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료는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라고 해석해요. 아, 정리를 위해서 드러난다? 네. 즉,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정리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새 세상을 연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정리 과정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해석이네요. 그리고 이 시기와 관련해서 10월 상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양력 10월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의 특정 달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10월 상달은 서양식 양력 달력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시간 개념인 음력 10월을 의미한다고 강조해요. 그 근거로 여기는 인류의 뿌리인 곳이기 때문에 원래 10월 상달이라고 이야기하면 음력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아, 음력 기준이군요. 네, 즉 인류 문명의 근원지라는 상징성을 가진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시점이나 예언 등을 해석할 때 단양이 음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2025년 10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뿌리 문화권의 고유한 시간관념과 예언 해석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력 10월 상달. 서양 중심의 시간관이 아닌 우리 고유의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이 자료의 독특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산천, 특히 태백산 같은 영산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온 특별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과거 산신들의 원력이나 도술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인류가 충분히 성숙하는 홍익인간 시대를 위해 예비된 힘이라는 점을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방식 또한 매우 독특했죠. 어떤 초능력이나 신비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면적 성장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특히 바르게 소통하는 것, 이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상대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의 긍정적 에너지, 그게 바로 자연의 힘,
산천의 힘을 쓰는 길이라는 설명이었죠. 네, 더 나아가 2025년 특히 음력 10월 상달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산천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전망까지 제시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혼란이 아닌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인상 깊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료를 통해 함께 탐구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이제 지식 자체는 인공지능, AI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식 또한 전부 다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쓰고 싶을 때 이제는 기계에다 물으면 다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실제 사람에게 바른 말을 건네고 바르게 행동하려는 노력, 즉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실천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어쩌면 외부의 신비한 힘이나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의 내면 성장과 지금 여기에서의 건강한 관계 맺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정보와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가장 본질적인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변화의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